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일단 한번 독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을 줄이면 일어나는 일. 모든 노력의 전제 조건 수면. 나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아라.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잠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잠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르고 판단력, 자제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날 단순 정제, 곡물, 술, 담배에 대한 욕구가 치솟게 되는데 이때 만약 정크푸드라도 섭취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마저 생겨 있으니 혈당은 더욱 치솟는다. 오케이, 엄청 했어요.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강력한 조건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맞아요. 꼬박 세우지 않고 조금씩 오랜 기간 잠을 줄이는 것도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원래 7시간을 자는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잠을 줄여 10일간 하루에 6시간만 자면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잠에 인색하고요.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글라이페릭, 와우,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의 하수도가 치매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내는, 자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그중 일부는 해마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기억이 정리되는 일은 꿈을 꾸는 수면의 렘 수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몸은 어떤 방향으로 습관을 만들면 그것을 더 강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취리 대학의 스티븐 브라운 수면 부족 환경을 만들었더니 점점 일주기 리듬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을 강제로 부족하게 만들면 제대로 잠들고 깨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운동할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부족해지고 더 심한 운동 부족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잠은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맞아요. 죄송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서.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갑작스레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도 별로 없고 내 사진을 찍어봐도 별 다른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인지 기능이 상당히 나빠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오케이. 그 원인을 치료하면서 신경안정제의 양을 줄여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충분한 회복을 겪는 회복 수면의 위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충분한 회복을 겪는 회복 수면. 회복 수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 수면이라는 게 뭔가 회복을 강력하다. 회복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충분한 신체 활동은 잠에 제때 잘 드는 데 도움이 되고 깊은 수면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잠자리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5시간 햇빛을 보면서 활동을 하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너무 좀 지금 급하죠? 아이리님 조금만 차분하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뼈, 근육, 건강과 수면에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질 좋은 식사, 마인드 식사나 이에 대한 준한 식사를 합니다. 혈당을 크게 변하는 음식이나 짠 음식에는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배부른 상태에 잠자리 드는 것이 좋지 않다. 오케이. 디지털 기기 제한, 스트레스 관리, 수면 환경 개선, 수면 일기,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밤중에 깼던 시간, 낮잠을 자거나 피곤했던 시간, 수면 무호흡증, 좋은 수면에 만드는 요소들은 상호작용하여 회복 수면을 완성하며 좋은 수면 노화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 이는 나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고요. 잠은 어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에 저장되지 않고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근육에 저장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식욕을 주체할 수 없고 일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조금 식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성 노화에서 스트레스인데 음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 노인인가? 생물학적 노화의 대체. 잘 나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노화 시기의 발견. 효율적으로 먹기.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새끼의 진실. 단순단 정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선순환을 걷어내기. 오케이. 요거 한번. 목표에 맞는 체질량. 오케이. 체지방률에 관한 것이고요. 목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한다. 체중, 감량과 지방 감소. 이건 필요가 없죠. 고단백질. 이 단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와 포만과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체중 1kg당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고단백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가 필요하고요. 근육량을 오케이. 고탄수화물,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 체중 증가는 아닌데? 3차원 절식 1단계. 빠르고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낸다. 오케이. 설탕, 단순당이 설탕꿀, 사탕, 초콜릿,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흰 쌀밥, 빵, 떡국수. 오케이.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절반씩으로 줄이기. 3차원 절식은 가소노화를 막고, 너무 이게 조금 근 손실을 허용하더라도 전반적인 체중 감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 일정 시간 금식하면 자가 포식 같은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세포내에 쌓인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재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단백 항상성 이라는 노화의 기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거죠.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 3차원 저하율 시계 2단계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1단계 실천이 이루어져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실천. 삶에서 근력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금식을 하면 지방이 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녹는 동화 저항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적합하지 않으면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새끼를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저는 이게 정말 좀 너무나 좀 일반적인 요즘의 단백질 장수 식단 이 장수 식단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식에서의 마인드 식사 시금치 오일 오케이 단백질 섭취 함정 단백질 제품에 집착하지 마라 드디어 넣었어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 요즘은 바야흐로 단백질 저성 실대라 해도 지금 흥분했어요. 오케이 아이린이 조금 알아요. 이제 찾아서 좀 좋은 내용이 있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요즘은 바야흐로 단백질 전성 시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식품, 유업, 제약, 건강식품 업계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형을 먹는 단백질 관련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육과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오케이.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의 진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왜 단백질이 각광받을까? 이를 위하려면 노화, 단백질이 있어야지. 일단은 근육이 운동을 해서 상처를 내야 되고요.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 닭가슴살을 좀 할 수 있는 가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28.1 역시 엄청나네요. 소고기 안심 달걀 돼지고기 목심 의외로 돼지고기 살 안심 돼지고기에도 단백질이 많은데 두부 고등어 고등어에도 많긴 많네요. 아몬드 연어 근데 진짜 먹어보면 닭가슴살만큼 근육을 예쁘고 근질을 좋게 만드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이 건강을 위험한 만큼 줄어든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고 건강한 성인에게는 고단백 섭취가 열량소지만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행동일 수가 있다. 노년기에는 대략 체력 1kg당 하루 식사만으로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도달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불필요한 단순한 첨가물이 적은 것, 동화 저항 개선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유신의 함량이 가급적 높은 것 같은 가격이면 유청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고른다. 영양제 오케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뻔한 얘기? 제가 지금 진짜 이걸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네.
프록터님의 책을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오늘 법칙 한번, 오늘 또 제임스 알런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며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며 인생의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요. 다른 이의 일을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 삶이 단순하고 강력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제와 행복, 단순함과 자유. 절제한다는 거, 단순함, 편안하고 체계적이며 잘 관리된 집에서는 먼지, 불편함, 과잉 축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쌓였다 해도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내다버리고 집안을 청소하여 원래 볕이 잘 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집으로 되돌리기 마련입니다. 단순함은 이 욕망의 고통스러운 혼란과 넘쳐나는 견해들을 제거하고 영구적이며 본질적인 것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계속 되는 건 뭘까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속적인 것은 미덕이며 본질은 인격입니다.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명백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제대로 이해하며 살면 됩니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자비와 측은지심, 사랑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똑같이 단순하고요. 그러나 나는 이들 미덕의 깊이와 높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미덕들의 단순한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간 쌓아온 정신적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실천 과정은 마음이 순수함과 단순함에 필요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우 고통스럽다. 그때까지 믿음, 끈기, 인내, 친절, 겸손, 이성 및 의지의 힘이 가혹할 만큼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든 집이든 혹은 직장이든 정리 과정은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끝에는 편안함과 휴식이 있다. 배움은 인간의 발전과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제임스 알렌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덕에 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진리에 이르는 게으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게 멋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멋진 경험입니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 안에서도 때에 묻지 않은 그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 매 시간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일이 몸에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집니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욱 매진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문제의 원천. 저장고인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정신을 정화하고자 열망한 사람은 덕의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삶의 무지와 불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덕이 있는 사람은 혀를 조심히 다뤄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쓸데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하고 순수한 말투를 사용하며 목적이 있는 말이 아니면 침묵이 지킬 것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어떤 역소와 언쟁도 멀리하며 유용하고 중요하고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고 예의 바른 말을 쓸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부드럽고 맑게 하려고 항상 조심하는 사람은 더 높은 길과 더 진실한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진리의 정신을 자기 안에 지킬 것이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이기적인 충동과 가치 없는 생각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게 되었을 때 말이 악의가 없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우아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결한 말씨의 5단계가 성취된 것이며 진리를 얻는 두 번째 큰 과업을 배우고 완성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책을 읽고 싶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오늘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서재에 있었을 텐데 우후후후.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쵸? 열어주세요. 엥? 왜 에릭 프롬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한번 볼까요? 어떤 책일까요?
왜 책이 되다가 요즘에 읽혀지지 않은 책도 있는지. 와, 오래간만에 시크릿도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노력하다 애쓰지 말 것.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 나를 인정해줘. 이러다 날 사랑해줄 거야? 결국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 것.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 희망은 낙관주의. 매일 우리는 어른스러워야 한다. 이 책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읽어봐도 스kim 해봐서 알거든요. 네? 왜 이쪽으로 넘어갔죠? 에릭 프롬 읽고 싶은데 사랑의 기술. 구름을 사랑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No.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어떻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원래 에릭 프롬의 에릭인가? 영어가 스펠링을 읽을 수가 없네. 네, 그분의 책이 지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목차를 어떤 내용인지. 오케이. 참된 사랑.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숙명, 불안과 분리감. 왜곡된 사랑, 사딘즘, 마조히즘. 사랑의 형태, 인류의 모성애. 연인 사이의 사랑,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프로이트 비판, 사랑의 신경증적인 사랑의 유형들, 신에 대한 사랑의 붕괴. 정신집중, 깨어있기. 프롬의 행복한 행복, 사랑의 실천. 프롬은 사랑의 기술도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신집중, 인내, 절실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이러한 요소를 싫어하는데 현대인들이 생활 방식이 큰 방해가 되고 있다. 프롬은 현대인들이 사랑의 훈련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조로운 노동 위에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으로 무고통에 신조에 있다고 봅니다. 프롬은 이러한 교육 풍조가 하나의 허구적 믿음, 노력하지 않고 배운다는 생각은 그 외에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사람들은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무노력의 신조와 연관된 것이 무노력. 정신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기술 습득에 대한 최대의 관심.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하루 일정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사보에 활동해야 하며 영화를 보고
같은 도피적인 것에 탐욕해서는 안 된다. 과식이나 감하지 않고요.